이기 때문에 조금 껄끄러운 상대가 불참을 함으로써 어쨌든 1위를 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오늘 경기 기대가 모아지는 만큼 이 대한민국 태극 낭자들의 경기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의 선발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콜린 벨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입니다. 윤영글 골키퍼, 추효주, 심서연, 홍혜지, 이영주, 지소연, 장창, 이소담, 장슬기, 강채림, 김혜리 선수가 선발로 나섭니다. 자, 대한민국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1차전과 마찬가지로 4-3-1-2 포메이션을 가동을 했습니다. 측면의 활용, 장슬기와 김혜리의 측면에 대한 전진은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콜린 벨 감독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워낙에 빠른 축구를 또 추구하는 감독인 만큼 오늘 경기 베트남을 만나서 좀 역습에 강한 이 선수들을 어떻게 상대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베트남 선수들입니다. 김탄 골키퍼, 홍누엉, 루안, 투타오, 뚜엣중, 튜에등언, 티타오, 반수, 티뚜이, 푸엉타이, 티반 선수입니다. 자,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1차전과는 다르게 4명의 선수가 다른 선발 멤버를 가동을 했습니다. 4-2-3-1 포메이션 그대로 가동을 했고 사실 젊은 선수들의 투입 준비한 것 같습니다. 네. Farmweb.com, nhà cái hàng đầu khu vực. 워낙에 오늘 경기 사실 뭐 이 대한민국의 강세를 좀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실험적인 모습을 더 강하게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승리에 대한 경기보다는 사실상 뭐 준비하는 모습, 다음 경기를 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좀 발전되기 위해서 좀 로테이션을 또 가동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곳 제주 월드컵 경기장 현재 흐린 날씨 속에 10도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뭐 근처에 바닷바람이 많이 불고 있기 때문에 좀 오신 분들은 추위를 좀 느낄 수 있는 날씨예요. 그렇습니다. 뭐 경기장은 사실 뭐 봄, 가을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름, 겨울만 있기 워낙에 때문에 오늘 경기 뭐 사실 관중분들께서는 좀 따뜻한 외투를 또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 특히나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좀 요새 이 관중들께서도 오신 분들이 좀 적긴 한데 그래도 또 이전보다 저녁 경기보다 많이 와주셔서 응원을 또 보내주고 계신 모습입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출발합니다. 대한민국이 왼쪽 그리고 베트남이 오른쪽 진영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뭐 미얀마와의 1차전에서는 선수들이 좀 공격 지역에서의 좀 아쉬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7대0이라는 스코어로 뭐 대승을 차지하긴 했지만 어쨌든 전반에 2대0 공격 작업에서의 좀 아쉬운 부분들을 좀 훈련 부분에 있어서 좀 보완을 하고 나왔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전방 쪽까지 바로 찔러졌었던 모습. 하지만 지소연이 쫓아가 봤지만 골키퍼 김탄이 먼저 잡아냈습니다. 일단은 베트남 역시도 뭐 대한민국의 이런 공격적인 모습을 알기 때문에 좀 역습을 많이 노릴 것 같습니다. 자, 사실 뭐 베트남도 스피드가 있는 팀이고 어쨌든 조금은 선수들이 좀 깊은 수비에 대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대한민국 대표팀을 상대해서 좀 내려센 선수비 후 이후에 좀 역습 형태에 대한 공격 옵션을 또 보여줄 것 같고요. 그렇죠. 말씀을 들었습니다. 중앙 쪽 오른쪽으로 볼 연결합니다. 김혜리. 김혜리가 뒤쪽으로 연결합니다. 김혜리가 또 주장 완장을 달고서 굉장히 또 많이 띄워주고 있는 모습을 미얀마전에서도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뭐 김혜리라든지 장슬기 측면에 대한 전진은 상당히 뭐 밀집 수비를 뚫기 위해서 선수들이 좀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상당히 잘 공략을 또 했었고요. 그렇죠. 이영주가 중원 쪽에서 왼쪽으로 볼 연결합니다. 측면 쪽 앞쪽으로 연결. 일단 패스를 이어나가는데 조금 길었습니다. 두 명이 붙어졌던 과정 여기에서 프리킥 얻어내는 대한민국입니다. 파울이었었고요. 자, 11번 티타오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이소담 선수의 모습이고요. 이소담이 일단 A매치 또 57경기 동안 6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1차전에서도 득점을 기록을 하기도 했었고 어쨌든 1차전 미얀마전과는 다르게 추유 선수가 베스트 멤버로 또 가동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장창 선수도 박예은 선수와 교체가 되어서 또 베스트 멤버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바뀐 선수들의 일단 이런 활약도 또 지켜볼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김혜리가 패스를 이어가 봤습니다만 일단 수비 벽에 막혔고요. 바로 앞쪽으로 연결 시도하는 베트남 하지만 잘렸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볼을 가져왔고요. 장창이 중앙 쪽으로 연결 지소연 짧게 패스. 심서연 볼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소연에게. 이 지소연 선수가 지난 경기 일단 프리로를 받으면서 조금 더 많은 이 본인의 모습을 또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2득점 2어시스트를 기록을 하긴 했지만 사실 해트트릭에 대한 조금 욕심이 있었다고 해요. 그렇죠. 오늘 경기까지 뭐 득점을 기록을 해서 계속해서 좀 나아갈 수 있는 또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심선이 짧게 패스 이어갔습니다. 추효주가 다시 한번 중앙 쪽으로 연결. 홍혜리, 홍혜지. 다시 한번 그대로 흘러가는데요. 하지만 선수가 없습니다. 베트남이 볼 가져왔습니다.
자, 베트남 선수들이 어쨌든 한국 선수들이 1선까지 2선까지 올라왔을 때는 조금 5-4-1 형태, 자, 5백에 대한 형태, 수비 형태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또 수비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었었고 저희가 인터뷰 때도 좀 물어봤었는데 확실히 이런 수비 측면에서의 강점을 두고 경기를 펼치겠다라고 밝혔던 마이득준 감독이었습니다. 왼쪽에서 볼 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심서연. 일단 심서연 선수와 홍혜지 선수는 계속해서 서로 일단 콤비를 맞춰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앞쪽으로 자, 베트남 다시 한번 볼 잡고요. 뚜엣 중이 왼쪽으로 연결합니다. 붙어주고 있었던 모습 일단 걷어내고 있는데요. 확실히 대한민국의 압박 강도가 높기 때문에 조금 당황하고 있는 베트남입니다. 한번 접어냈고 여기에서 자. 강채림 치고 나가는 과정이었는데요. 그대로 태클에 진행되죠. 걸렸는데, 네, 어드밴티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혜리가 볼 잡고 있고 중앙 쪽. 자, 강채림 선수가 아직까지는 그라운드에 앉아 있는데 괜찮길 바라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볼을 잡고 있습니다. 자, 이영주. 강채림 선수도 뭐 전방에서 계속해서 좀 많은 움직임을 가져줌으로써 어쨌든 디펜스 라인을 계속해서 좀 괴롭혀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SNS에서는 림바페라고 불릴 정도로 또 굉장한 활약을 또 보여주고 네, 있고요. 그렇죠. 계속해서 전방에서 사실 1차전에 뭐 득점을 기록하진 못했지만 어쨌든 전방에서의 많은 움직임, 또 헌신적인 움직임들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네. 홍혜지. 다시 한번 오른쪽 김혜리에게 연결합니다. 자, 이영주까지 패스 이어갑니다. 이영주 여기서 뚫어냈습니다. 이영주 볼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앞쪽 패스하는 과정 지소연 쪽으로 볼이 갑니다. 그리고 자, 좋은 패스예요. 잘 연결됐습니다. 좋습니다. 박스 안쪽까지 왔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 슛! 이전에 골! 자, 부심에 자. 기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조금은 아쉽네요. 그렇죠. 움직임 자체에 대한 선택에 대한 패스 타이밍은 뭐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어쨌든 수비 숫자가 상당히 많은 베트남이기 때문에 자, 로한 선수가 계속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5백이 아닌 조금 더 내려서서 수비 형태를 또 보여주고 있고요. 네. 하지만 또 추유주 선수가 굉장히 잘 파고 들었습니다. 라인을. 일단은 한 차례 득점 찬스를 맞이했었던 대한민국, 하지만 옵사이드로 인해서 일단 득점이 무산이 됐고요. 하지만 계속해서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하면서 베트남 선수들이 더욱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차전과는 다르게 어쨌든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전방 압박이라든지 좀 공격적인 패스 그리고 공격 작업에 있어서의 좀 가감성이 조금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콜린벨 감독의 이 구상이 계속해서 조금씩 맞아떨어지는 모습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대한민국 선수들인 것 같습니다. 측면 쪽 돌파. 하지만 먼저 걷어냈던 베트남입니다. 추유주가 다시 한번 라인 쪽에서 드로인을 이어가겠고요. 뚜엣중 선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측면 쪽 왼쪽에서 바로 크로스 올려줍니다. 박스 안쪽 반대편으로 길게 흐르면서 라인 벗어납니다. 골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측면에서 어쨌든 골문으로 붙여넣는 형태의 크로스에 대한 선택은 네,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일단 경기 초반에 이 압박 강도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지금 공격을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조별리그 이제 오늘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 다음 달에 플레이오프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B조에서는 호주와 중국이 좀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뭐 대만과 태국은 지금 두 경기를 치른 상황인데 어쨌든 호주와 중국이 한 경기를 치르고도 지금 호주가 1위 득실로서 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이 1위를 차지하게 됐을 경우에 만날 수 있는 이 확률이 높은 국가는 좀 중국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사실상 선수들이 뭐 중국과의 경기 동아시안컵에서는 0대0 무승부를 기록을 했지만 경기력 자체는 사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계속해서 뭐 팀을 만들어가면서 팀의 분위기 그리고 조직적인 면까지 상당히 너무나 좋은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콜린벨 감독 부임 이후에 좀 초반 경기 때라고 볼 수 있겠고 당시와 지금의 또 차이점은 해외파의 소집 여부입니다. 지소연 자, 지소연 앞쪽으로 찔러주는 과정 추유주 쪽 바라봤습니다만 공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고요. 라인 바깥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이 볼 지키고 있습니다. 자, 지소연이 그렇죠. 직선적인 패스보다는 좀 돌아 들어온 선수에 대한 패스에 대한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소담이 끝까지 볼을 바깥으로 내보내면서 수비할 시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대한민국은 추유주와 장창이 일단 선발 라인업에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활약도 일단 기대를 해봐야 되겠고 교체 들어온 선수들의 활약도 계속 뭐 미얀마전 때도 많이 눈부셨었죠. 그렇죠. 뭐 교체 들어온 여민지가 두 골을 기록을 했고 이금민 선수는 아쉽게 뭐 득점을
만들진 못했지만 어쨌든 공격 지역에서 또 활발한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이금민 선수의 이 슈팅이 좀 약간 본인이 안일했다고 해야 하더라고요. 그렇죠. 또. 네. 골대를 맞으면서 뭐 아쉽게 득점과는 연결이 되지 않았고 어쨌든 추효주 선수도 교체에 들어와서 측면에서 또 활발함을 또 불어주기도 했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콜린 벨 감독이 오늘 또 추효주 선수를 이 선발로 사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베트남이 일단 뒤쪽에서 볼을 잡고 있는데 여기서 실수가 나왔습니다. 강채림 터치가 좀 길었고요. 골키퍼 쫓아갑니다. 자, 강채림이 좀 패스보다는 본인 드리블을 시도를 했던 것 같은데 드리블 자체가 조금 길었습니다. 네. 자, 전반전 8분이 지나고 있는 상황, 아직까지 득점이 터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확실히 이 보기에도 이 대한민국의 우위한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로한 선수의 조금 실수가 있었고 네. 그것을 계속해서 좀 공격 작업으로 또 이어가는 시도를 했고요. 그렇죠. 대한민국 뒤쪽으로 볼을 돌리고 있습니다. 홍혜지가 왼쪽으로 연결. 홍혜지 선수와 심서연 선수와의 뭐 센터백 라인은 상당히 너무나 든든합니다. 그렇죠. 사실상 두 선수가 좀 나이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좀 대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좀 좋은 호흡을 또 이어가고 있고요. 서로 또 계속 많은 경기를 치르면서 호흡을 맞춰가기 때문에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드로인 이어갑니다. 장석이가 던져줬는데요. 여기에서 걷어냈고, 자, 골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지금은 티뚜이 선수가 이 대한민국 선수 몸을 맞추고 내보내면서 골킥으로 이어지겠고요. 자, 뭐 플레이오프 얘기를 좀 더 이어드리자면은 다음 달 이제 3월 6일 1차전이 펼쳐지고 3월 11일 2차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승리를 하는 팀들이 이때 올림픽을 진출하게 되죠. 그렇죠. 일본은 어쨌든 개최국이기 때문에 자동 진출을 따낸 상태고 어쨌든 아시아에서는 두 개의 팀이 올림픽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모습이 있었고요. 대한민국이 일단 뒤쪽으로 볼을 돌리고 있습니다. 워낙에 올림픽 하면은 이 남자 축구에서는 모습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익숙하긴 하겠습니다만 여자 축구가 아직까지는 이 올림픽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이번 해 올림픽에서 이 태극 낭자들의 활약을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2015년, 2019년에 올림픽이 아닌 월드컵에는 2연속 또 진출을 한 상태고요. 그렇죠. 자, 측면 쪽 공격을 시도해봤습니다만 일단 수비가 잘 막아냈던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선수들도 일단은 집중도 있게 또 수비를 해주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주고 있네요. 어쨌든 계속해서 좀 내려선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자 중앙 좋습니다. 쪽 돌파, 좋아요. 앞뒤 정면 슈팅. 여기에서 김탄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저렇게 계속해서 좀 수비 배후에서 좀 기습적인 움직임, 기습적인 좀 타이밍들을 계속해서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소담의 슈팅이 있었는데 임팩트가 제대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다시 보시죠. 짧은 패스, 지소연의 패스. 참 지소연의 패스를 보면은 감각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또 월드 클래스입니다. 그렇죠. 지소연 선수는 플레이는 사실상 뭐 계속해서 보고 있어도 뭐 기대감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경기 일단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소연 선수의 이 최다 득점, 이 갱신이 이루어지느냐 이 부분도 좀 관전 포인트로 볼 수 있겠는데 이 부분 사실 뭐 본인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경이 쓰일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기록적인 부분 지소연 선수가 사실 여자 대표팀 최연소 A매치 데뷔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A매치 최다 득점을 향해서 또 달려가고 있고요. 네. 자, 드로인으로 이어가는 대한민국. 측면 쪽에서 바로 크로스. 주효주가 쫓아가 보는데요. 라인 벗어났습니다. B조에 앞서 있었던 뭐 상황을 짚어주셨듯이 호주와 중국이 단연 1, 2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북한이 참가를 했더라면은 대한민국과 북한의 이 1, 2위 싸움이 됐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면 베트남 입장에서는 뭐 이게 도움이 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좀 행운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상 뭐 객관적인 전력에 있어서 좀 우위에 앞선 두 팀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물참은 좀 베트남에게 또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패스를 시도하는 베트남 쫓아갑니다. 왼쪽에서 볼 이어봤습니다. 듀에등원. 하지만 볼을 제대로 패스를 이어가지 못했고 일단 수비를 해내고 있는 대한민국 선수들입니다. 짧게 김혜리가 연결했습니다. 자, 이영주. 그렇죠. 베트남의 듀에등원 선수는 미얀마와의 경기에서는 좀 교체로 출전을 했습니다. 그렇죠.
반수라든지 듀닝원 선수가 좀 어쨌든 스피드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홍해지라든지 심서연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베트남에서 좀 공격을 주도하는 흐잉느 선수라든가 파마이엔 선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은 베트남의 팬들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만 이 마이득준 감독은 뭐 플레이오프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염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왼쪽에서 뿔 연결 라인 근처입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차근차근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혜지. 대한민국 선수들도 사실 뭐 콜린 벨호 감독 부임 이후에 좀 다시 한번 상승세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 이전에 뭐 월드컵 경기 프랑스 월드컵에서 좀 많이 아쉬웠었던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월드컵에서의 선수들의 좀 아픔을 어쨌든 올림픽으로 좀 씻어낼 수 있는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콜린 벨 감독 부임 이후에 어쨌든 협회도 계속해서 여자 축구에 대한 관심 그리고 투자를 늘려 나가면서 계속해서 뭐 좋은 분위기, 선수단의 뭐 긍정적인 분위기라든지 선수단이 올림픽에 진출하게 된다면 최초라는 타이틀, 그리고 남자 대표팀 같은 경우에도 뭐 9회 연속 진출이라는 세계 최고의 뭐 성적을 달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활약을 또 보여줬었죠 최근에. 자, 김혜리 오른쪽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김혜리 크로스. 여기에서 수비 막고 나가면서 코너킥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김혜리의 크로스 컵백에 대한 형태가 좀 굴절이 되면서 또 행운의 득점으로 연결이 될 뻔했습니다. 김혜리 선수의 활약이 정말 계속해서 돋보이고 있는데 이 콜린 벨 감독이 김혜리 선수에게 또 우사인 볼트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빠른 움직임과 드리블 능력도 좋은 것 같고요. 미얀마전에서도 뭐 연민지 선수의 골을 또 어시스트를 또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 그렇죠. 어쨌든 주장으로서 팀의 중심, 뭐 리더로서 주장의 품격을 또 계속해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코너킥 공격이 이어지겠습니다. 이영주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높이가 있는 선수들을 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많이 밀집돼 있는 골문 안쪽. 이영주 준비합니다. 오른발로 올려줍니다. 길게. 여기서 먼저 걷어내는데 아크 정면 쪽 앞쪽 연결 시도했던 추효주 다시 한번 먼 거리 슈팅. 수비 벽에 막혔습니다. 하지만 볼 가져오는 이영주 다시 중앙 쪽으로 볼 연결. 이소담이 한번 접어넣고 뒤쪽으로 볼 연결합니다. 뭐 서두를 필요 없는 대한민국 선수들 차근차근 다시 해나가면 됩니다. 오른쪽 연결 시도 대각선 패스였습니다만 여기에서 라인 벗어나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드로잉 공격. 김혜리 뒤쪽 이영주에게 볼 연결합니다. 짧은 패스. 좋습니다. 유기적인 패스 잘 좋아요. 이어갔고, 좋습니다. 강철임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 낮게 여기서 흘려줬고 살아 있습니다. 슛! 터치 세컨볼 다시 한번. 자, 하지만 네. 추효주 선수가 이번에도 앞서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원투 패스의 측면에 대한 선택은 너무나 깔끔하고 네. 자, 너무나 좋았습니다. 지금 순식간에 이 유기적인 패스 다시 보시죠. 이 장면. 자, 측면에서의 연결. 자, 이 슈팅이 너무나 좋았는데 자, 골키퍼에게 막히고 말았고요. 이소담이 흘려주는 제차 슈팅까지는 센스인데 옵사이드가 아니었는데 마지막. 자, 마지막 추효주의 슈팅이 좀 옵사이드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추효주 선수가 두 번의 옵사이드에 걸렸는데 거의 세 번째는 득점을 만들어줄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앞서 있었던 선수들의 이 패스 장면과 좀 이 이소담이 흘려주는 장면 그리고 지소연의 슈팅까지 뭐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이 밸런스가 잘 맞아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많은 숫자를 좀 내리고 있는 베트남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계속해서 좀 속도감 있는 경기력 공격 지역에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베트남도 어떻게 보면 좀 강팀을 상대할 때 이런 방법을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콜린 벨 감독이 부임 이후에 동아시안컵에서는 사실 수비 조직력에 대한 좀 강점을 뒀다면 네. 이번 도쿄올림픽 뭐 최종 예선에서는 사실 선수들의 좀 빠른 전환, 공수 전환 속도라든지 선수들에게 속도를 상당히 주문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렇군요. 공의 스피드라든지 공격 지역에서 계속해서 좀 빠르게 공이 진행될 수 있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강조함을 선수들에게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 모습을 또 잘 보여주고 있는 대한민국 선수들입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이 최종 예선 전에 2라운드에서는 또 3연승을 달리면서 또 이곳 최종 예선에 올라온 상태인데 흐름이 굉장합니다. 자, 지금 강채림 일단 라인 바깥으로 벗어나면서 골킥. 베트남의 얘기를 이어가자면 13경기 연속 무패 행진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객관적인 전력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이 앞서고 있지만 어쨌든 국제대회 13경기 무패라는 흐름은
사실 뭐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방심하지 않고 뭐 우리 스타일, 우리 플레이들을 보여준다면 뭐 충분히 선수들이 좀 대량 득점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남자 축구의 붐이 워낙에 많이 일고 있는데 여자 축구도 굉장히 사실 실력도 굉장히 동남아에서는 대단하거든요. 그렇죠. 남자 축구가 상당히 뭐 붐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박항서 감독 부임 이후에 뭐 베트남 남자 대표팀 자체의 좀 분위기 그리고 인식, 흐름 자체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또 여자 대표팀에게도 연결이 되고 있고요. 네. 대한민국이 볼을 이어갑니다. 차근차근 패스를 통해서 전진을 펼치고 있는데 중앙 쪽 연결 먼거리 슈팅 막혔습니다. 뒤쪽에서 베트남이 오히려 볼을 잡았네요. 앞쪽으로 길게 역습 조심해야죠. 달려나가 보는 펑타이였었는데 일단 걷어냈습니다. 홍혜지. 자, 홍혜지가 뒤쪽 선에서 어쨌든 카바 자체를 잘 서고 있었고 네. 반수라든지 어쨌든 측면에 대한 선택, 선수들에 대한 스피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것을 그렇죠.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반수 선수가 쫓아갔던 모습이었었고 홍혜지가 일단 라인 바깥으로 내보내면서 수비를 해냈습니다. 자, 드로인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죠. 이렇게 되면서 대한민국에게 다시 한번 볼이 왔습니다. 소유권을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 선수들. 주어주 짧게 패스. 전반전이 이제 20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아직 득점은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이런 공격 빈도수나 이런 강도를 봤을 때는 사실 한 점 정도는 나와줘야 되지 않나 싶었는데 옵사이드라는 이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사실 뭐 전력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내려서는 팀을 상대로는 상당히 뭐 득점을 만들어내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볼을 갖고 있지 않는 선수들의 움직임 그리고 측면을 통한 계속해서 좀 중원 선수들을 끌어내기 위한 공격 작업들을 실행할 또 필요가 있어요. 네. 베트남이 다시 한번 뒤쪽에서 앞쪽 길게 차 봅니다. 하지만 받을 선수가 없고요. 다시 한번 볼 잡아냈네요. 왼쪽 반수에게 연결합니다. 반수. 김일가 막았었고 패스 지소연까지.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의 좀 빠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소연 치고 좋습니다, 나갑니다. 지소연. 지소연의 좋은 드리블. 지소연. 돌파 측면 쪽 지소연 태클에 막혔습니다. 자, 라인 벗어나지 않았어요. 지소연이 끝까지 살려냈는데 여기서 일단 내보냈던 베트남. 자, 티반 선수의 수비가 있었습니다. 자, 김혜리의 드로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공격 찬스. 지소연에게 연결 그대로 흐르는데요. 이영주가 볼을 잡습니다. 어쨌든 우리 뭐 대표팀 선수들은 베트남 선수들이 역습을 하기 위해서 좀 라인을 끌어올렸을 때에 대한 볼을 빼앗았을 때 역습 상황에서의 좀 빠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부분도 또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대각선 패스. 베트남의 공격을 빠르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그렇죠. 장슬기 선수가 수비가 되면 상당히 잘해줬고요. 네. 민영글 골키퍼가 오랜만에 또 볼을 잡아봤습니다. 마이득준 감독의 모습이 보이는데 사실 뭐 인터뷰 때 많이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를 상당히 경계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셨고요. 네. 뭐 그만큼 이 대한민국의 이런 강함을 또 알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했고요. 자, 뒤쪽에서 일단은 다시 한번 수비를 해내는 베트남. 공격까지 완벽하게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이유 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베트남 선수들이 미얀마전보다는 조금 적응이 된 상태 같아 보여요. 미얀마 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국 추위에 대한 좀 적응을, 그라운드 컨디션에 대한 적응 실패라고 좀 보여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 미얀마와의 1차전과는 다르게 베트남 선수들이 조금 더 좋은 경기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미얀마 선수들도 이 추위에 많이 좀 뭐랄까요, 이 불이익을 많이 받은 것 같기도 하고요, 선수들이. 그러면서 미얀마는 2패를 떠안으면서 이제 3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왼쪽에서 볼을 잡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연결. 이 대한민국 여자 축구 리그 그리고 베트남의 여자 축구 프로리그 좀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일단 뭐 수준 면에서는 대한민국이 좀 더 높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뭐 7개의 팀이 좀 리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WK 리그 8개의 팀이 또 리그 운영을 하고 있고요. 좋은 찬스입니다. 그 정면 볼 살아 있습니다. 슛! 골! 대한민국이 먼저 앞서 나갑니다. 장슬기의 첫 득점.
자, 장슬기 선수, 자 골키퍼가 나온 것을 보고 찍어차는 형태. 자, 너무나 재치 있고 센스 있는 득점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네, 전방 쪽에서 좋은 패스를 이어받았고 아크 정면 쪽 지금은 뭐 기술적인 슈팅을 이용해서 골키퍼 키를 넘겼던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스피드 선수들이 좀 많이 내려선 형태에서 어쨌든 장슬기에 좀 스위칭 플레이가 있었어요. 네. 측면에서 안쪽으로 들어온 이후에 볼을 받아서 자, 너무나 번뜩이는, 자 그렇죠, 다시 보시죠. 돌아선 턴 동작 좋았고요. 자, 골키퍼가 나온 것을 보고 찍어차는, 여허. 자 슈팅으로서 좀 풀리지 않았던 공격 흐름을 또 잘 이어갈 수 있는 선제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지금은 장창의 패스도 또 주요했고요. 그래서 장창의 뭐 직선적인 패스 상당히 좋았고요. 네, 장슬기 선수가 어느새 측면에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장슬기의 득점, 대한민국이 1대 0으로 앞서 나가면서 A조 1위를 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 나갑니다. 전반전 23분 지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베트남 입장에서는 사실 실점도 했고 계속해서 좀 닿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워지는 경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베트남 선수들도 어쨌든 경기를 잘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의 실점은, 자 선수들이 좀 라인을 끌어올렸을 때 그것을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들이 또 역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반대편 연결 시도했었는데 자 김혜리가 쫓아가 봅니다. 먼저 걷어냈던 베트남. 하지만 김혜리가 끝까지 쫓아서 볼을 또 따내 와줍니다. 지소연. 자 그렇죠. 지소연이 어느샌가 또 2선까지 내려와서 또 한번 측면에서 빌드업에 또 관여를 하고 있고요. 뒤에 등원 볼 잡고 있습니다. 지소연이 붙어주면서 수비를 해냅니다. 중앙 쪽 연결. 뭐 앞서 있었던 뭐 여자 축구 이 국내 프로리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더 했었었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 자국에 있는 이 팀 내 4위권까지 모두 선수들이 이쪽 지금 이 4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리그 내에서 4위권 팀까지 좀 대표팀에 많이 선발이 된 네. 모습입니다. 그렇죠. 우리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뭐 인천현대제철의 김혜리라든지 심서연, 뭐 이영주, 이소담, 강채린까지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좀 부진이 되어 있고, 네. 뭐 윤영글이라든지 이금민, 박희연 선수는 경주한선 소속으로 좀 프로리그에서 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이런 WK 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의 모습도 있습니다만 해외파 선수들의 이 소집도 굉장히 지금 뭐 반가울 상황인 대한민국 여자 축구입니다. 그렇죠. 현대제철이 뭐 WK 리그에서 사실 압도적인 모습으로 네, 또 7연패를 달성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남자 뭐 대표팀까지 뭐 얘기를 끌어가자면 올림픽 대표팀에서 어쨌든 선수들이 보여줬던 K리그 유스에 대한 강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그런 유스 시스템, 자국 리그가 강해요. 어쨌든 국제 대회에서 선수들이 상당히 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여자 축구 선수들도 좀 리그 내에서의 좀 현대자체의 독주가 아닌 좀 경쟁할 수 있는 좀 리그 자체에 대한 발전이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스 안쪽 일단 헤딩으로 걷어내고 있는 베트남. 뒤쪽에서 볼을 다시 한번 잡는 김혜리입니다. 크로스 박스 안쪽에서 볼 잡았고 슈팅 막혔습니다. 측면에서 볼살아 다시 있어요. 한번 크로스. 자, 볼살 있습니다. 슛! 수비 몸에 맞고 일단은 다시 걷어내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정말 철벽 방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선수들이 좀 슈팅을 아끼지 않는 듯한 모습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공격 지역에서의 공격 작업, 뭐 찬스가 왔을 때는 선수들이 슈팅을 좀 아끼지 않고 시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시 왼쪽에서 볼을 잡고 있는 대한민국. 뒤쪽에서 짧게 패스 이어갑니다. 다시 뒤쪽 연결. 중앙 쪽으로 이영주. 이영주가 차근차근 올라옵니다. 이영주. 중앙 쪽 지소연. 자, 지소연 뚫어냈고 아크 정면 쪽 다시 한번 이영주. 이영주 찍어 찾는데요. 측면 쪽. 여기에서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죠. 조금 앞서 있었습니다. 네, 90에 기가 올라가 있던 모습. 이소담 선수가 옵사이드 반칙을 했고요.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자 지금 이 장면 다시 보시죠. 조금 앞서 있었던 이소담 선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베트남 선수들이 지금 라인을 잘 이용하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계속해서 선수들이 뭐 옵사이드에 걸리고 있지만 네. 시도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브레킥 로안이 앞쪽으로 길게 찼습니다. 가슴으로 받았고 두 명이 붙어주고 있는 모습. 뒤에 등원이 골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패스. 오랜만에 공격 찬스 찾아온 베트남. 뒤쪽으로 다시 한번 앞쪽 길게.
제대로 볼을 간수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되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게 소유권이 넘어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조금 더 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아직은 베트남 선수들이 대한민국에 비해서 많이 조금은 부족하다라는 게 보이네요. 다시 한번 오른쪽 연결. 듀엣중. 이용중에 막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볼 가져오는 대한민국. 역습이죠. 그렇죠. 빠르게 숫자 싸움이 가능합니다. 속도를 네. 높여야 됩니다. 하지만 먼저 와서 몸으로 부딪혔던 모습 그리고 볼을 따내는데 여기에서 주심이 휘슬을 불었습니다. 지소연과 푸엉타이의 이 충돌이 있었고요. 조금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푸엉타이입니다. 자, 지소연이 돌파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 충돌이 있었습니다. 네. 지소연 선수가 마킹을 계속해서 많이 좀 당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일단은 지소연 선수는 일어났고 오히려 푸엉타이 선수가 지금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이는 푸엉타이 선수와 그리고 5번의 투타오 선수가 또 쌍둥이 자매라고 해요. 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태극 낭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이곳 제주도를 찾아준 팬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팬들의 응원이 굉장히 힘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뭐 추운 날씨 속에 팬분들께서 경기장을 찾아주셨습니다. 네. 때문에 선수들이 또 한 발 더 뛸 수 있는 또 힘이 될 수가 있고요. 사실 전 놀랐던 게 이 모습입니다. 베트남 이 팬들이 너무나도 많이 와주셨어요. 1차전에서는 사실 베트남 팬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네. 계속해서 뭐 미얀마의 경기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관중 수가 늘어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장슬기 첫 득점이죠. 다시 한번 보시죠. 정말 감각적인 슈팅. 이전에 또 접는 모습까지도 완벽합니다. 자, 장승희 선수는 그렇죠. A매치 64경기에서 11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골로 인해서 자 12득점이 됐고 본인 커리어에 있어서 자 A매치에서 너무나 센스 있는 자 재치 있는 또 득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장슬기 선수는 또 스페인으로 이적을 했잖아요. 그렇죠. 스페인에서 현지에서 사실 뭐 적응을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밝은 선수고 항상 뭐 인사성도 너무나 밝은 것 같고요. 네. 네. 많은 팬분들이 아마 SNS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장슬기의 모습을 또. 자, 지금은 팀에 그렇죠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이렇게 WK리그에서도 활약을 했었고 그 이후에 해외까지 진출을 하는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과거의 남자 축구도 이 박지성 선수가 맨유로 좀 넘어갔던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이 여자 축구도 따라서 뒤어서 좀 계속해서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콜리메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 대표팀 선수들에게 뭐 해외 나가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질이 있다. 네. 선수들에게 좀 자신감을 계속해서 좀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선수들에게 좀 얘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푸엉타이 선수는 좀 뛰기에는 힘들어 보이는 모습, 들것에 일단 실려 나가는 모습인데, 자, 베트남 입장에서 역시 뭐 다음 달 있을 플레이오프를 준비하기 때문에 선수들의 이런 부상은 굉장히 뼈아플 것 같습니다. 지소연과 푸엉타이의 충돌 장면이었었고요. 대한민국이 볼을 잡고 있습니다. 이영주 왼쪽으로 볼 연결. 전반전은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심사현 선수가 측면까지 나와서 계속해서 좀 빌드업에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크로스 박스 안쪽. 지소 머리 닿지 않았습니다. 아크 정면 쪽 박스 안쪽까지 지소연. 좋습니다. 감각적인 패스하지만 여기서 일단 수비를 해내고 있는 베트남. 다시 걷어냈고 오히려 이제 베트남의 역습 찬스가 찾아올 수 있겠습니다. 앞쪽으로 연결. 하지만 좀 앞서 있었던 튜엣 응원 선수였습니다. 자,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너무나 좋은 점. 선수들이 좀 포지션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좀 스위칭 플레이를 해줌으로써 공격 지역에서는 어느 선수도 공격 지역까지 올라와서 좀 다양한 포지션에서 빌드업 작업에 대한 좀 관여를 하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 확실히 베트남의 앞서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창이 왼쪽으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죠. 심사위는 왼쪽 측면, 홍혜지가 오른쪽 측면으로 나와서 중간에 이영주 선수가 내려와서 다양한 좀 빌드업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내려서 있는 베트남, 확실히 이 볼을 따낸 이후에도 좀 앞쪽에 볼이 연결이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베트남 선수들이고요. 왼쪽으로 짧게. 자, 압박 좋습니다. 다시 한번 볼을 따냈습니다. 장창 중앙 쪽.
이영주가 앞쪽으로 찍어 찹니다. 박스 안쪽. 하지만 김탄 골키퍼가 먼저 잡아냈습니다. 자, 그렇죠. 지금도 장슬기 선수의 돌아 들어가는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좋았어요. 네. 이영주 선수가 장슬기 선수를 보긴 했는데 패스 자체가 타이밍 자체는 좀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서연 선수가 끝까지 또 수비를 해내면서 시간을 벌고 있는 모습입니다. 심서연과 홍혜지의 참 이런 합작품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베트남의 드로잉 공격. 조금씩 앞서 나오고 있는 티뚜이 선수. 길게 던집니다. 하지만 헤딩으로 먼저 커트를 내는 대한민국. 장창이 짧게 패스했습니다. 중앙 쪽. 중원에서 앞쪽으로 차근차근 이소담이 나옵니다. 오른쪽 좋아요. 다시 한번 네, 좋습니다. 이어받고 이번엔 좋습니다. 강철이 박스 쪽 슛! 슛! 터칭! 김탄의 선방이 나왔습니다. 자, 강채림 선수의 뭐 슈팅, 원투 패스도 상당히 좋았지만 자, 중원에서 장창 선수의 과감함. 자, 이 패스도 상당히 좋았고요. 그렇죠. 중원에서 장창 선수가 뭐 횡패스가 아닌, 네. 백패스가 아닌 계속해서 직선적인 패스들에 대한 시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장창이 뿌려주는 모습은 확실히 이어받는 선수들에겐 공격 찬스가 찾아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적극적인 공격 옵션을 장창 선수가 또 중원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강채림에게 슈팅 기회를 마련해 줬었던 모습이었었고 코너킥 공격을 이어가는 대한민국 대표팀입니다. 1대 0으로 앞서 있는 대한민국. 지금 이 상황에서 세트피스 찬스 어떻게 풀어나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장창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오늘 한 개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는 장창. 왼발로 올려줍니다. 박스 안쪽 헤딩 걷어내고 있는 베트남. 자,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계속해서 뭐 세트피스에서는 좀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베트남이 오히려 일단 볼을 잘 빼앗았는데 좋습니다. 좋은 태클입니다. 추효주가 어느덧 이 뒤쪽까지 내려와서 또 태클을 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그렇죠. 일선에서 내려와서 2선까지 내려와서 또 몸을 희생하면서 좋은 수비 가담을 해줬고요. 그렇죠. 티반이 드립을 해나가는 과정 추효주가 놓치지 않고 태클로 막아섰습니다. 뭐 당찬 막내에 또 태클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참 이런 모습들이 대한민국 태극 낭자들, 이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에 조금 더 힘을 많이 불어넣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어쨌든 선수들 해외파의 합류 이후에 좀 세대 교체를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또 홀린베 감독이 또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죠. 장슬기 볼을 빼앗겼습니다. 다시 한번 베트남이 볼을 지켜보고 있는데 여기서 일단 라인 바깥으로 내보내면서 드로잉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선수 교체를 이어가는 베트남입니다. 자, 지금은 투투엉 선수를 투입하고 있는 마이득준 감독인데요. 아무래도 앞서 있었던 푸엉타이 선수의 이 좀 부상이 지금 이 베트남에게는 이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자, 지소연 선수와 경합 상황에서의 좀 부상이 있었는데 자, 블랙풀을 좀 준비하기 위해서 또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베트남도 이제 이 플레이오프에서 만날 팀이 아무래도 호주가 될 확률이 굉장히 또 높아질 수밖에 없겠고요. 그렇죠. 호주와의 어쨌든 중국전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자, 지금 상황에서는 슈 선수가 좀 손에 맞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전반전 35분 지나고 있는 상황 1대 0으로 앞서고 있는 대한민국 여자 축구 대표팀. 자, 오랜만에 뭐 윤영우 선수가 볼 터치를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윤영우 선수가 지난해 있었던 2월에 부상을 당하면서 좀 월드컵 좌절에 대한 좀 아픔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개월 만에 또 부상 복귀한 이후에 대표팀에 복귀를 해서 사실 월드컵에서의 좌절, 그 아픔을 좀 올림픽 진출로서 선수가 좀 동기부여를 또 가지면서 좀 부상을 또 털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영글 선수는 17경기 A매치에서 무실점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아시안컵에서 중국전의 무실점은 콜린 벨 감독 부임 이후의 데뷔전이었습니다. 그렇죠. 데뷔전에서 윤영글의 무실점이 상당히 큰 힘이 됐다고 또 말씀을 또 해주셨고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경기를 통해서 윤영글의 가능성을 봤을 콜린벨 감독이었었고요. 윤영글이 다시 한번 볼을 잡았습니다. 앞쪽으로 연결. 전반전은 이제 10분이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시간은 흐르고 있고 하지만 여전히 한 골 앞서고 있는 대한민국 선수들입니다. 홍혜지 후반전 들어서 일단 또 교체 투입 때 들어오는 선수들의 활약도 지켜볼 필요가 있는 콜린벨 감독입니다. 왼쪽 베트남의 공격 튜에등원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볼을 처리해내고 있는 대한민국 이소담 선수였습니다. 자, 이소담이라든지 이영주, 장창까지 뭐 중원에서 상당히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대표팀은 뭐 이소담이라든지 장창의 전진이 아닌 계속해서
중원의 선수들은 좀 이선 라인을 지켜주면서 장슬기라든지 김혜리 측면에 대한 전진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네. 이 풀백 자원들의 활약이 더욱더 돋보이고 있는 오늘 경기입니다. 그렇죠. 현대 축구에서 뭐 사실 미드필더 중원의 싸움이 상당히 두텁기 때문에 측면에 대한 공간, 측면에 대한 선택에 대한 뭐 싸움들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또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조금 아쉬웠었던 모습이었었고 반수 선수 지난 미얀마전에서 또 1득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신장은 작지만 어쨌든 움직임이 상당히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미얀마전에서 또 헤더 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대한민국전에서는 많이 고전을 하고 있는 베트남 선수들. 대한민국의 공격 이소담 한번 접어놨습니다. 이소담 중앙 쪽 짧게 패스 이어가는 과정 흘려줬는데요. 지소연. 하지만 베트남이 볼을 가져옵니다. 자, 지금도 중원의 베트남 선수들 8명의 숫자가 좀 수비 지역에서 좀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모습인데도 대한민국 선수들 또 볼을 따내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쪽 연결하는 베트남 다시 한번 앞쪽으로 길게 찹니다. 하지만 선수가 없고요. 심서연의 헤딩. 짧은 패스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중앙 쪽 터치 길었는데요. 그대로 대한민국 쪽으로 볼이 옵니다. 김혜리 왼쪽으로 연결. 이영주. 이렇게 되면은 전반전 좀 1대0으로 마무리를 짓게 되면은 사실 한 점 차는 좀 불안합니다. 그래도 사실 뭐 1차전에서도 미얀마의 경기에서 전반전 2대0 네. 후반에 좀 5골을 득점을 하면서 또 대량 득점이 또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후반전에는 또 여민지 선수가 이 미얀마전에서 들어왔었죠. 또 2골을 만들어내기도 했었고요. 뭐 여민지라든지 이근민 뭐 다양한 선수들이 좀 교체 자원에서 좀 준비를 또 하고 있고요. 그렇죠. 강철임. 베트남에 다시 한번 볼 잡고 중앙 쪽 연결 시도. 이영주가 볼을 따냅니다. 일단 이 앞쪽으로 전방 쪽 보내는 과정에서는 워낙에 많은 선수들이 밀집되어 있는 베트남이기 때문에 좀 번번이 막히는 모습의 이 전반 후반 상황입니다. 장슬기. 다시 한번 이영주. 현재까지 이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들의 모습. 자, 이소담 다시 한번 볼을 빼앗기는데 볼 가져왔습니다. 중앙 쪽에서 한번 접어놓은 지소연. 짧게 뒤쪽으로 장창 찍어 찹니다. 헤딩 경합 펼쳤었고 장슬기가 다시 한번 볼 잡습니다. 자, 어느새 장슬기가 다시 볼을 빼앗아 왔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달려 나옵니다. 이영주 여기서 끌어당기면서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프리킥. 전반전 40분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에게 프리킥 찬스가 찾아왔습니다. 다시 보시죠. 그렇죠. 이영주의 뭐 돌파가 상당히 좋았고요. 네.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들이 어쨌든 세트피스에 대한 좀 다양화를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코너킥에 대한 전술 그리고 가까운 지역 그리고 먼 지역까지 다양한 좀 세트피스 전술들을 연습을 해서 좀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있고요. 네. 과연 이번 프리킥 찬스는 어떻게 만들어갈지. 지소연, 장창, 이소담 3명의 선수가 공 앞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 세트피스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도 이 앞으로에 있을 대한민국 대표팀에게 좀 더 많은 공격 루트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심사연이라든지 홍혜리 신장이 좋은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3명의 선수가 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프리킥 찬스. 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연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박스 안쪽에서 약간 주의가 있었고요. 프리킥 이어집니다. 장창이 일단 지나갔고 지소연의 크로스 반대편 헤딩. 자, 김탄 골키퍼가 또 잡아내네요. 자, 홍혜지 선수의 좀 헤더 슈팅이 있었는데 네. 거리감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자, 그렇죠. 지소연이 좀 먼 곳에 돌아 들어가는 홍혜지에 대한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선택은 좋았습니다. 거리감이 있었기 때문에 슈팅 자체에 좀 힘이 받진 않았습니다. 네. 일단 프리킥 찬스가 이렇게 무산된 대한민국 대표팀. 베트남 왼쪽으로 볼 연결. 반수가 치고 드리블 해놨습니다. 그리고 스피드가 있어요. 네. 꾀드건이 오른쪽으로 연결하는데 장슬기가 또 붙어줍니다. 이소담. 다시 한번 장슬기에게 연결. 전반전 시간이 이제 거의 다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양팀 모두 후반전
또 어떻게 준비를 해서 나올지도 기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미얀마와의 경기에서는 사실 전반과는 다른 모습을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보여줬습니다. 네. 사실 뭐 득점은 터지고 있진 않지만 선수들이 하고자 하는 플레이들이 잘 연결되고 있어요. 그렇죠. 장창의 패스가 일단은 또 한 번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김혜리 선수의 수비가 돋보이는 모습. 반수 선수가 드리블 해나가는 과정에서 김혜리 파울이 있었습니다. 다시 보시죠. 반수의 드리블 장면. 김혜리가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베트남의 프리킥 찬스입니다. 전반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 베트남이 과연 이 찬스를 슈팅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지. 투투엉 선수, 교체 투입된 투투엉 선수가 준비합니다. 앞쪽으로 길게 찹니다. 박스 안쪽까지 헤딩 걷어냈는데요. 머리에 맞췄습니다. 베트남. 오른쪽 측면에서 뒤쪽으로 연결. 수비의 강도도 굉장히 높은 대한민국 선수들. 이렇다 할 공격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베트남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볼을 따냈습니다. 좋습니다. 앞쪽으로 연결. 역습 찬스 오른쪽 강채림에게. 자, 강채림 뜁니다. 살려. 강채림 빠르게 드리블. 강채림 측면 쪽. 자, 하지만 자. 먼저 수비를 해내는 투투엉 선수입니다. 자, 강채림 선수가 뭐 수비한 이후에 주고 들어가는 움직임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확실히 뭐 말씀을 해주신 대로 득점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선수들이 좀 하고자 하는 플레이가 계속해서 좀 여러 번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계속해서 뭐 다양한 공격 작업을 통해서 어쨌든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1차전과 다르게 좀 선수들이 좀 빠른 템포의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전 정규 시간도 이제 거의 다 흘러가고 있는 모습. 헤딩 경합. 여기서는 파울이 있었습니다. 베트남의 프리킥으로 이어지겠고요. 헤딩 경합 과정에서의 파울. 대한민국이 9번의 슈팅을 하는 동안 베트남은 아직까지 슈팅 기록이 없습니다. 워낙에 많이 내리고 있는 모습, 역습을 노리고는 있습니다만 수비도 만만치 않은 대한민국 선수들입니다. 두텅이 다시 한번 앞쪽으로 길게 찹니다. 헤딩. 연결을 시도해보고 있는 베트남. 공격을 저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슈어즈 볼 잡는 과정. 일단 태클로 볼을 내보냈던 베트남. 자, 그리고 추가 시간이 2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2분을 일단 뭐 득점 없이 마무리한다고 해도 대한민국은 후반전을 또 기대해볼 만하겠습니다. 심서연 중앙 쪽에 이영주에게 연결합니다. 장창이 앞쪽으로 지소를 짧게, 그리고 오른쪽 김혜리 쪽으로 대각선 패스 이어졌고요. 김혜리 다시 한번 지소연에게 연결. 좋아요. 계속해서 뭐 중원 이선 라인에서 좀 점유적인 측면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찍어 찾는데 박스 안쪽 일단 헤딩으로 걷어냈던 투투엉 선수가 교체 투입 때 들어와서 일단 좋은 수비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길게 패스를 해봤습니다만 라인 바깥으로 벗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의 드로인. 홍혜지가 앞쪽으로 장창 길게 찹니다. 볼이 그대로 흐르면서 다시 한번 이영주가 볼 잡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길게 박스 안쪽까지, 하지만 김탄 골키퍼까지 갑니다. 전반전 일단은 이렇게 마무리가 될 확률이 높아지네요. 하지만 김탄 골키퍼도 오늘 좋은 선방을 여러 차례 보여줬고요. 전반이 이렇게 마무리된다면 우리 대표팀은 뭐 최율이라든지 박예은, 네. 그리고 이근민, 여민지까지 다양한 선수들의 좀 교체 타이밍을 또 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미얀마전에서 활약을 보여준 선수들도 있겠지만은 또 기대를 모으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수들이 나올지는 또 후반전 돼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던져줬는데 다시 한번 대한민국 쪽으로 볼이 갑니다. 전반전 추가 시간도 이렇게 거의 다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홍혜지가 짧게 심서연에게. 차근차근 올라오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팀. 왼쪽 측면 라인 근처인데 여기서 심판의 휘슬 소리와 함께 양 팀의 전반전 경기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 여자축구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경기, 대한민국이 장슬기의 득점으로 1대0 앞선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너무나 내려선 형태의 베트남을 상대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대표팀이 계속해서 뭐 공격 작업에 대한 속도감은 있었지만 장슬기의 한방, 장슬 측면에서 안쪽으로 와서 장슬기가 선취점을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내려선 수비수를 어떻게 선수들이 좀 깨부술 수 있을지를 후반 교체 타이밍을 통해서 노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 대한민국과 베트남 후반전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제주 월드컵 경기장입니다.